풀코스를 한 달 앞두고 무슨 훈련을 해야 할까? 초중급자 기준 가장 현실적인 조언. 안녕하신가? 어느새 대구 마라톤이 25일, 서울국제 마라톤이 46일 앞으로 다가왔다. JTBC 마라톤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봄 대회가 코앞까지 다가온 것을 보니 새삼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 시점에서 우리 마스터즈 선수들이 봄 대회를 맞이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훈련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해당 영상의 타깃은 풀코스 기록이 3시간 30분을 초과하는 초중급자 러너들이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수많은 마스터즈 러너들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이니 가볍게 참고해 주길 바란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다. 1. 지금 시기에는 무슨 운동을 해야 할까? 정석적인 답은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다. 바로 지금까지 쌓아온 장거리 지구력을 스피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엘리트들이 실제로 활용하는 훈련 방식으로 장거리 훈련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훈련 강도를 높여 다리와 심폐를 스피드형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전국의 엘리트 선수단은 이를 수행하기 위해 발 빠르게 따뜻한 해외나 제주도로 전지훈련을 떠난 상태다. 많은 마스터즈 러닝 클래스 또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늦어도 1월 중순부터는 인터벌이나 변속주 훈련에 돌입했다. 또한 대회를 앞두고 대부분의 러너들이 서서히 스피드를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훈련은 엘리트 또는 초고수들에게 적합할 뿐 서브3 이하 일반 마스터즈 러너들에게는 맞지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현재 서울은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고강도 인터벌 훈련을 무리하게 수행하면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많은 러너들이 아킬레스건 통증이나 족저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부상으로 인해 동아 마라톤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진 이들도 적지 않다. 엘리트 선수들이 따뜻한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떠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강도 스피드 훈련을 안전하게 수행하면서 스피드는 향상시키고 부상 위험은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해야 하냐고? 2. 장거리와 조깅량을 더 늘려야 한다. 공부를 예로 들어보자. 시험이 임박했을 때 우등생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내용을 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대한 실전 감각을 익히고 오답 노트를 다시 들여다보는 일이다. 반면 열등생은 우등생과 같은 방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아는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감각을 익히기보다 뭐라도 하나 더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마라톤도 마찬가지다. 현 시점에서 초보자들에게 인터벌이나 레피티션 같은 훈련은 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참가하는 대회는 마라톤 풀코스다. 풀코스에서 스피드라는 것은 장거리 훈련과 조깅량이 충분히 받쳐줄 때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초중급자들은 풀코스 대회에서 스피드를 활용할 기회조차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수준의 러너에게는 심폐보다 다리가 털리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마라톤 후반부에서 달려오는 러너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정상적으로 달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 고수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걷거나 다리를 절거나 좌우 균형이 무너진 채 겨우겨우 완주한다. 풀코스를 뛰다가 중간에 걷거나 멈추지만 않길 바라는 사람에게 스피드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스피드 훈련은 보디빌딩에서 후반부에 수행하는 커팅과도 비슷하다. 벌크업과 근비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야 커팅이 의미를 갖는다. 근육 없이 살만 뒤룩뒤룩 찐 상태에서 커팅해봐라. 그 커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잘 쌓아올린 탑의 방점을 찍는 것이 인터벌이다. 따라서 마스터즈 초보들에게는 이 시점에서도 조깅량을 늘리고 장거리 훈련을 한 번이라도 더 수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인터벌을 하는 것보다 부상 위험도 적고 장기적으로도 더 유리하다. 많은 초보자들이 엘리트 선수나 러닝 클래스의 스케줄에 맞춰 인터벌을 돌리고 있는데 이는 결코 초보자들에게 적합한 훈련이 아니다. 굳이 빠르게 달리고 싶다면 인터벌보다는 주에 한두 번 정도 빌드업성 템포런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초보자에게는 이 정도면 대회를 앞두고 숨통을 틔워주기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잘 달릴 수 있겠냐고? 대회날 스스로를 믿어라. 대회날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페이스가 나온다. 겨울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상관리다. 3. 일발 역전의 방법은 체중 감량뿐이다. 이것은 초보자뿐만 아니라 고수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현 시점에서 기록 향상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훈련이 아니라 체중 감량이다. 특히 초중급자들의 경우 풀코스에 적합한 체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대다수다. 따라서 그 어떤 훈련보다도 체중 감량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큰 시점이다. 특히 키빼 몸이 100 이하의 과체 중러라면 아무리 좋은 훈련을 수행하더라도 그 훈련 효과는 체중 감량이 가져오는 효과에 미치지 못한다. 들고 있는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중 감량이다.
또한 지금이 바로 체중 감량의 적기다. 대회가 한참 남았을 때는 정신력만으로 식욕을 오래 버텨내기 어렵다. 게다가 장거리 훈련을 수행하는 동안은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 반대로 대회가 너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급격하게 체중을 줄이면 감기나 컨디션 저하를 겪을 위험이 커진다. 몸이 아직 감량된 체중에 적응하지 못해 오히려 힘이 빠져서 잘 달리기 힘들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대회를 3일 앞두고 단식이나 사우나로 극단적인 체중 감량을 시도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대회에서 탈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회를 한 달 남짓 앞둔 지금은 식욕을 의지로 버텨낼 수 있는 시기다. 특히 서울 마라톤에 참가하는 러너들이라면 조금만 참아라. 3kg만 감량해도 기록을 10분이나 줄일 수 있다. 5kg를 감량한다면 20분을 줄일 수도 있고, 10kg를 감량한다면 기록의 앞자리 숫자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대회 2주 전까지 체지방을 얼마나 감량하느냐가 봄 대회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인터벌을 한 번 수행하는 것보다 두 쫑쿠를 한 번 참는 게 진심으로 기록 향상에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상이다. 마라톤 클럽이나 러닝 클래스에는 훈련 스케줄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스케줄을 서브포 주자부터 229 주자까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다. 다른 모든 일이 그렇듯 마라톤 역시 개인의 수준과 목표에 따라 훈련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 부디 자신에게 맞는 훈련을 통해 부상 없이 좋은 기록을 세우길 진심으로 바란다.